경매 명도 도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명도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도 시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새벽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1차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은 불이 시작된 70대 노부부의 3층 세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작은 방에서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발견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약간 문제가 됐던 건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발화지점 301호 미스터리 최근 경매 진행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 이 물건은 경매로 낙찰이 됐던 물건인데요. 2023년 10월 10일 날 7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낙찰자가 대금 미납을 하고 차순위인 2등 낙찰자가 다시 낙찰을 받게 된 사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었다 보니, 야, 경매 진행을 하면서 명도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경매 진행돼서 힘든 사람 니들이 너무 사람을 몰아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까지 만들게 된 거잖아 라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자 남편이 아내와 2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진행된 집에 낙찰이 되고 나서 명도하는 과정에서 가장이 안타깝게 일가족을 살해하고 화재까지 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방학동 사건 역시 동일한 건 문제 아니냐, 낙찰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 명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강제 집행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명도되고 나서도 그 전에 채무자분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물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 경매 방화 사건을 봤을 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문 앞에 보면 마지막 경고라고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서 명도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앞에 붙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가서 너와는 이제 끝장을 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명도의 기술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음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낙찰 받은 사람들도 명도가 두렵겠지만 일단 명도를 당해야 하는 채무자도 되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정말 채무자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딱 낙찰받고 나면 저는 무조건 처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뵙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뵙고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잘 못하시는 분들 뭐가 있어요? 처음에 되자마자 내용 증명부터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 안 받는다고 파란색 청테이프에 내용 써가지고 붙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채무자 입장에서 됐을 때도 찾아와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닌 먼저 문서가 날라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첫인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일단 기분이 나쁘면 마음을 닫고 시작합니다. 물론 명도를 진행하다 보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도 좋은 사람은 잘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찾아뵙고, 내가 문서를 보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 라고 생각하고 문서를 보내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즉 제3자 화법이라고 하죠. 말을 할 때 직접적으로 내가 낙찰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닌, 나는 대리인일 뿐이고 제3자로서 낙찰자는 따로 있는데 업무 진행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긴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소 거짓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낙찰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껄끄러워져요.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신이 얘기하는 걸 내가 전달해 주겠다, 채무자가 무슨 요구를 하면 낙찰자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채무자 입장에서 같이 욕도 해주면서 아이 그래 한 달 더 살게 해주고 싶은데 낙찰자가 싸가지 없는 놈이라서 그렇다고 욕심쟁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굉장히 원만하게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제3자의 입장에서 3자 화법을 사용해서 명도를 하신다면 조금 더 껄끄러운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정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명도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앞에 마지막 경고라고 붙이고 찾아가고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집을 빨리 안 비워주니까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청테이프 붙이고 욕하고 그러지 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은 빨리 집을 인도받고 싶은데 인도 못 받는 만큼 이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아까우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일단 낙찰자들도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 입찰할 때 여러분들 낙찰 받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명도가 예상되는 기간만큼 비용을 빼고 낙찰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배려를 하면서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만약에 정화 안 된다면 내가 이렇게 마지막 경고라든지 뭘 붙여서 이 사람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게 아닌 법원의 힘을 빌려요. 법원에서 찾아가면 그분들이 또 받아들입니다. 내가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 법원에서 집행을 할 거다 하면 다 이해를 하시고 그때는 나가요. 그러면 거의 다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의 투자를 하면서 단 한 건의 강제 집행도 없었어요. 물론 하는 도중에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절차대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찾아뵈서 만나 얘기하고 제3자 화법에 그래도 정 안 됐을 때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셨습니다. 울산 방화 사건 이 마지막 경고 이 사진처럼 이러한 행위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 도봉구 화재 사건 이것도 명도 과정에 있다가 화재가 난 거긴 한데요. 실제 낙찰자분과 통화까지 해본 결과 낙찰자분들은 가능한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려고 했었고 이분들이 아직 대금 납부도 안 했기 때문에 가서 집을 비우라고 억압을 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낙찰자들이 강제로 명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었었고요. 어제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던 아빠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경찰과 소방이 오늘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처음 불이 나기 시작한 3층 집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방화문이 열려 있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강제적인 명도에 의해서 자체 방화를 한 건 아니고 다른 뉴스 기사도 보면 방 안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수북했다고 합니다. 담배에 의해서 실수로 발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자분들은 불허가를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낙찰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해당 물건에 심각한 손해가 있었을 때는 불허가 신청이 당연히 가능하고 불허가가 받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명도시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건들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낙찰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렸던 방법 유념하시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명도를 하신다면 그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